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마이 블러디 스피노누아님께서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부르고뉴 와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고뉴 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부르고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 작가님, 부르고뉴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피노누아, 그렇지. 또 샤도네이, 가메, 그렇지. 또 알리고떼? 그렇지. 또 있어요? 있긴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막간 질문 하나. 갸메하고 피노누아하고 블렌딩하면 뭐야? 파스 트그랭? 뭐였더라? 뭐였는데? 부르고뉴 파스투그렉 맞아. 어떻게 그거를 댓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작가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러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 작가님이 저하고 한 14년, 15년 된 동생분이시고요. 저희 거의 친동생 같은 동생분이시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피노부터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피노누아부터. 이제 피노누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뭐 여러 국가에서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부르고뉴만큼 큰 성공을 이룬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르고뉴가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는 매우 오래된 포도 품종이기도 한데요. 변이를 굉장히 쉽게 해서 이제 수백 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다양한 품종, 즉 변종이 생성된 품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클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클론에 따라서 수확량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전반적인 스타일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생산자인 그 아론 라쇼 같은 경우에도 부르고뉴 핀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피노하고는 거의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붉은 과일, 그 레드프루트 캐릭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줄기를 사용하는지, 줄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뉴요크를 사용을 하는지, 뉴요크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애시디티, 즉 산도는 보통 이제 미디엄 플러스 정도로 시작을 하고 타닌은 미디엄 플러스 정도로 시작을 해요. 바디 역시 미디엄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생산자, 그 다음에 포도 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전체에서 한 30% 정도 재배가 됩니다. 샤블리 보졸레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샤블레에도 피노가 있나요? 샤블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부르고뉴 전체, 그러니까 샤블리도 포함을 시켰고 보졸레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갸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왕들이나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은 피노누아를 마시고 저같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갸메를 마시는 거죠. 보졸레도 근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졸레 하면 다 누보만 생각하시는데 누보가 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갸메는 부르고뉴 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재배도 굉장히 쉽고 일찍 숙성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작가한테 물어봤던 피노누아하고 갸메가 블렌딩되는 유일한 와인이 이제 부르고뉴 파스투그레입니다. 보통 이제 피노누아가 숙성이 뭐 작게는 10년, 길게는 뭐 4, 50년 이상, 60년까지도 숙성이 되는데 갸메도 장기 숙성이 가능해요. 잘 만든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0년, 1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출시되는 생산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탑 생산자들은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보셔야 될 게 샤르도네죠. 이제 피노누아가 왕이라면 이제 샤르도네는 여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역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제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샤블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코트르본 지역의 화이트 와인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품종 역시 생산자의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빈티지, 포도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굉장히 묵직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죠. 특히나 이제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 애시디티를 필두로 특유의 이제 키메레지안 통양에서 오는 미네랄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샤샤뉴, 플러니, 메르소 같은 굉장히 좋은 포도밭에서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꼬트샬로네즈와 마꼬네 역시 최근에는 샤르도네를 만든 양질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품종이 이제 알리고떼입니다. 보통 이제 샤르도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산도를 지니고 있고 바디감은 샤르도네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고 때는 거의 뭐 버림받은 포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천대받는 품종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알리고떼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탑에 서 있는 뭐 도멘 르루아, 메종 말고 도멘 르루아라든지 그 다음에 샤를라쇼 같은 경우에 알리고떼도 정말 멋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포도 재배할 때 기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대륙성 기후로 인해서 겨울은 굉장히 춥고 여름은 더워요. 보통 이제 서울하고 비슷한데 서울보다는 강수량이 훨씬 낮죠. 연간 강수량이 부르고뉴가 650 정도? 이제 서울이 아마 1600 왔다 갔다 할 거고 대구가 한국에서 제일 작을 건데 한 1200 정도? 그 다음에 부산이 아마 제일 많을 건데 2200,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650이면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가 비슷한 위도이지만은 덥고 포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와인이 안 되는 거는 양조용 포도는 익어야 되는데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너무 오잖아. 장마가 있으니까 2주 정도 비가 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와인 재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기후를 이제 쭉 살펴보면 봄에는 이제 서리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냉해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해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지금 프랑스 전역에 냉해 피해가 입었잖아요. 아마 올해 지금 제가 뭐 부르고뉴를 이제 12월 달에 가려고 생각 중이지만은 최근 20년 동안 생산된 빈티지 중에 가장 생산량이 적을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이제 보통 여름에는 또 이제 그레이롯, 회색 부패, 그 다음에 이제 밀디우, 흰 곰팡이,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기후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우박, 갑자기 막 한 30분을 내리는데 그 우박들이 포도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하기도 까다로운데 이제 대신 잘 만들면 엄청 맛있어. 그렇지, 엄청 맛있지. 구독? 이제 기후를 했는데 토양도 중요하잖아요. 기후만큼이나 이제 토양도 중요한데 이제 보통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질이 많은 점토에서는 이제 주로 샤르도네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석회질 토양 중에서 또 이에터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 피노누아가 재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토양의 성격에 따라 포도를 식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포도 품종을 이제 조금씩 교체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샤샤뇽레제가 뭐가 유명해요? 화이트죠. 그렇지. 근데 샤샤뇽라세 레드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샤샤뇽라세를 수입을 하지만 샤샤뇽라세에서 당연히 레드보다는 화이트가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자들이 뭘 하냐? 레드가 심어진 포도밭에 피노누아를 다 뽑아버리고 그걸 전부 다 샤르도네로 다 심어버려요. 왜? 샤샤뉴가 화이트가 더 유명하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도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의 포도밭은 비스듬한 경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포도밭인데 국도 2차선, 4차선 길을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보통 빌라지 그 제너릭 와인이라 이 경사도를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프리마크루가 있고 여기 정도의 가장 완만한 경사도에 그랑크루가 있고 여기서 급격해지는 경사도에 프리마크루, 그 다음에 빌라지, 언덕을 넘어서는 부르고뉴 오보트든이 이렇게 나뉘죠. 이제 그래서 부르고뉴는 언덕의 경사, 방향, 토양의 깊이, 배수, 광물 함유량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나타나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때로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생산자에 따라서도 다른 와인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부르고뉴 AOC 등급 체계잖아요. 그죠. 이거 좀 쉽게 빨리빨리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빌라지랑 레지오널급 와인들이 전체 와인의 80-90%.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이 이제 그랑크루인데 정체 생산량의